오늘은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아주 추운 아침입니다. 빅토리아주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급여가 3.5% 인상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 이로써 의원 연봉은 198,839불부터 시작하게 되고 활동비, 익스펜스는 부문에 따라서 3,558불에서 64,480불 연간 그렇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호주 주총리들 중에 연봉 톱 다니엘 앤드류스는 16,000불 더 올라가서 연봉이 481만 1,190불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활동비 64,480불이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최고로 활동비 많이 받아가는 거죠. 참고로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은 그래도 다니엘보다 많이 받아야 되겠죠? 호주 수상이니까 10만 불 정도 더 받아간다고 합니다. 또 흔히 말하는 베네핏 인상되었는데 해외 이동 경비는 6.8% 인상되어서 1,765불이 되었고 이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 연봉 정하고 하다가 욕을 하도 들어먹으니까 2017년부터 따로 빅토리아주 독립 보수 급여 재판소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 거기 재판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거저거 판단해서 정치인들 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이자 차기 총리로 떠오르고 있는 자신타 알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연봉이 40만 9,608불, 그리고 야당 당수 저쪽편 존 페슈토 같은 경우도 38만 3,760불로 인상된 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빅토리아주 의회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얘들이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이 사안 저 사안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지요. 야당 의원 중에 한 명인 신디 맥레이쉬라는 여자 의원이 있었는데 상대방 또 다른 여자분이었는데 거기하고 막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 얘들 그 모습을 보면 둘이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뒤에 앉은 애들이 계속 이렇게 말간섭을 합니다. 뭐 다니엘도 당연히 한마디 했는데 영어로 half wit grop이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까 half wit 절반쯤 된 모질이 뭐 이런 말 같습니다. 뭐 팔푼이 뭐 얼빠진 놈 이렇게 되는 말인데 이게 의회에서 상대방 의원한테 할 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지만 여튼 신디는 기분이 엄청나게 나빴고 사과 요구했고 야당 대표 존 페슈토가 야씨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취소해라 그러니까 다 다니엘이 취소는 했습니다. 그 말 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의회 모임 있고 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신디 맥레이시 의원이 진짜 공식 사과해야 된다 뭐 이랬는데 다니엘은 뭐 취소했다 사과할 일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까 3.5% 급여 인상이 됐다고 했는데 얘들 말싸움 하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거는 뭐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오늘은 펜션, 노령연금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숫자가 많아서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잘 알아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펜션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 연령이 67세로 올라간답니다. 기존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소득 심사를 하잖아요. 그 소득 심사 기준이 독신, 혼자 싱글로 볼 때 2주 포트나이트에 2,332불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벌면 펜션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이거보다 적게 벌어야 펜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은 그걸로 해서 펜션을 뭐 다 준다 이 소리가 아니고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로는 2주에 3,568불, 기존에는 3,544불이었는데 조금 올려줘서 3,568불까지 벌면 펜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펜션을 다 받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소득이 상당히 적거나 없거나 한 경우겠죠. 독신 소득, 싱글 소득인 같은 경우에 역시 2주에 204불 미만으로 소득이 잡힌다. 그러면 이제 풀펜션을 받게 됩니다. 부부 같은 경우는 360불. 이것도 조금 오른 겁니다.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또 집이 있어도
펜션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경우도 따로 재산이 뭐 30만 1750불 까지 갖고 있는 경우는 풀펜션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30만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펜션이 조금씩 깎이겠죠. 그죠? 부부 같은 경우는 45만 1500불 이하라면 전체 펜션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정치인들 연봉 얘기하다가 펜션 얘기하는데 상당히 좀 비참해지기는 합니다. 어떻게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펜션 안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00밀리언입니까? 얼마야? 100만 천만 억 1억 불 파워볼 로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2배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고 하는 IMD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지난 35년 동안 OECD에 소속된 국가나 또 새로 떠오르는 국가 이래가지고 64개국 골라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조사하고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 경쟁력이 발표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부터 해서 이제 수집해서 그렇게 했겠죠? 국가 경쟁력 1위는 작년에도 1위를 차지했던 덴마크, 그리고 2위는 이전해 11위에서 훌쩍 뛰어오른 아일랜드, 그리고 3위는 2021년도에 1등 했다가 22년도에 2위 했다가 올해는 3위 한 단계씩 내려가고 있네요. 스위스가 차지했습니다. 이후로 싱가폴, 네덜란드, 타이완, 중국, 홍콩,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톱10입니다. 호주는 저조한 생산성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저하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이버 해킹 그죠? 뼈 아프다. 이런 것 때문에 순위를 올리지 못하고 작년에 19위 했는데 올해도 1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할 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아까 크라이테리아를 그러니까 이제 심사 기준 뭐 자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봤는데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기업가 정신에서 62위, 아까 64개국 그랬잖아요. 62위면 뭐 심리적 꼴찌죠. 법인세 56위, 개인소득세 57위. 그러니까 여는 돈 벌어봐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경쟁력이 확 밀린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꼴찌 수준입니다. 그나마 고용시장에서 7위, 2위는 잘 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19위를 유지했다고 뭐 분석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져서 2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묘합니다. 숫자 28위. 호주의 군것질 시장을 93년이나 지켜오던 그 펜테일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판매를 중단한답니다. 이게 초콜릿 캐러멜?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캐러멜이 있고 이렇게 초콜릿이 덮여져 있는데 이 씹는 느낌은 우리 왜 옛날에 먹던 땅콩 캐러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딱딱한데 입에 넣으면 살짝이 이렇게 씹어지다가 서슬 녹으면서 계속 씹히는 그런 거,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설명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게 왜 유명하냐 하면 이렇게 그 포장은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포장에 유명한 영화 그 스타 배우들 뭐 감독들 뭐 이런 사람들 스턴트맨 하다못해 이런 사람들의 전기 얘가 뭐 몇 년에 태어나서 어느 영화로 데뷔해가지고 무슨 상을 뭐 이런 거 쫙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해보면 이게 까서 하나 먹고 이래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뭐 금방 삼키지도 뭐하니까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팬테일스입니다. 팬이 그 우리가 말하는 팬이잖아요. 그 열광하는 팬, 뭐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 팬, 그리고 테일즈는 뭐 그 디테일한 거 얘기하는 거니까 팬테일즈. 이게 몇 년 전에는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을 할 때 호주의 대표적인 캔디, 롤리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문제는 사 먹고 싶어도 파는 데가 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 먹은 게 작년쯤 되는 것 같은데 빅W에서 샀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슬레에서 이거를 만듭니다. 네슬레 공장이 멜번에 있는데 자기들 말로는 판매가 잘 되지도 않고 돈도 안 되고 해서 이제 뭐 제조 안 할 거다. 이제 재고 있는 거 다 팔리면 끝! 그리고 이제 그 공장 라인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네슬레 애들 뭐 이거저거 만드는 거 많으니까 다른 라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 텔레비전 특히 이제 퀴즈쇼 같은 거 보면 저런 걸 어떻게 알고 살지 애들이? 막 그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누구 하나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다 알기도 하고 막 그래서 놀라는데 솔직히 펜테일즈 제가 사 먹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런 걸 왜 적어놨니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아내하고 얘기할 때 보면 아내가 우리나라 한국 연예인들 사생활 다 알아. 뭐 친구 같아.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알아보겠다고 한때 펜테일스를 자주 사 먹기도 했었습니다. 한창 눈에 안 띄어가지고 요즘 슈퍼마켓에도 안 팔아요. 참 아쉬웠는데 아예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긴 뭐 진짜 궁금하면 책 보면 또 뭐 하면 되긴 하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인내심 갖고 잘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춥습니다. 잘 동념매시고 이럴 때일수록 안전사고 유의해야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